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이시우 전문가입니다. 이제 오늘도 좀 많은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길고 그다음 주말 이후에 저희가 이제 반영을 못 받았죠. 게다가 코스피가 1.35%, 코스닥이 0.35%가 하락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전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5일 동안 연속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게다가 지수 저항대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못하고 2500포인트 돌파가 됐다라면 좋았겠지만 돌파를 못하고 아쉽게도 밀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750선 돌파가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했을 텐데 아쉽게도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밀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가 2% 마이너스를 보였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6%.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 밖에 뭐 미래반도체나 오히려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승 나와준 코난 테크놀로지 혹은 뭐 솔트룩스 기타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코스피의 하락이 더 이제 크게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중소형주 위주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약 보합권에 그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흐름은 뭐 내일과 모레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지만 아시겠지만 2500선이라던가 코스닥 730선, 750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등 흐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위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돌파를 못하게 되면 반대로 2400선 근처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지금을 굳이 매수 타점으로 보고 섣부른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매수나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급등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오브젠 신규 상장 종목이었죠.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KTCS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모기업인 KT의 이제 AI 관련된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에 KTCS, KTIS 등 KT 자회사들이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본, 미래반도체, 와이더플래닛 같은 중소형주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KTIS 역시도 21.58% 상승하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플리토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AI 관련주, 앞전에서는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또 두드러졌잖아요. 이렇게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4차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교육 때 앞에서 이미 AI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차후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들 수익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왜 그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왜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히든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타 뭐 교육이라든가 받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교육드렸던 종목들 수익률이랑 뭐 수익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12월 22일 메디아나 그리고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소폭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제약 22%, 지에논 에너지 12.91%,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대형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대형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 수익 났고요. 그다음 DNC 에너지, DNC 미디어인데 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미디어고요. 네, 21%, 그다음에 프롬바이오 10%, STX 11.4%. 시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한 10%대 상승이 나왔었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파인 15%. 그러니까 리파인과 그다음 네이버를 갖다가 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두 종목마저 이제 수익률 도달을 하면서 10종목 들여서 10종목 모두 수익 도달을 했다. 그래서 100% 수익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잘못 눌렀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제 선배분들께 교육해드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엘컴텍, 금 관련주죠. 금 관련주로 최근에 금값이 워낙 많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 금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었고 아직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벨로프 30.7%, 그 다음에 케어랩스 34.8%,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 3.3%, 케이카 5.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14.3%, 리파인 같은 경우도 17.6%, 파워넷은 뭐 단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K옥션 19.1%, 20%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컴퍼니 K 5.3% 이제 그 교육 후에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역시도 10종목 진행이 돼서 10종목 다 수익 실현을 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고 교육했던 종목입니다. 추천 이유는 뭐 똑같습니다. 컴퍼니 K 역시도 이게 투자 회사거든요. 금융 투자 회사인데 이제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관련주로 이번에 엮이게 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퍼니 K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말씀드렸던 뒤에서 말씀드렸네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도 AI 관련주 모두 다 지금 현재 대세인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볼 수가 있는데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 한번 이제 다시 보기 진행하시면 다 해당 일자에 추천 확인 가능하니까요. 한번 직접 눈으로 한 번씩 실제로 교육을 해드렸고 추천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컴퍼니 K와 핀텔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날짜 나와 있죠. 30일 날 핀텔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수익 가능했고요. 그다음 컴퍼니 K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 종목으로 단기로다가 교육을 드렸기 때문에 5% 물론 소소한 수익률이기는 한데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 보시게 되시면은 다 이제 그 수익률이 일정하잖아요. 역시나 같은 날짜에 매수가와 매도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핀텔 20%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수익률 이렇게 기록했고요. 역시도 17.98% 수익 가능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솔트룩스입니다. 저는 아까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종목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작은 금액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조금 그래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별도로 제가 이제 뽑아놨습니다. 네, 요 아래 보시게 되면 추천일자가 13일 날 추천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 수익 실현을 하면서 63.86%. 뭐 누적 수익 아닙니다. 그냥 그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다음 고점 매도했을 때의 수익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누적 수익 하는데 누적 수익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내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과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수 진행은 하진 않았지만 솔트룩스, 그다음에 핀텔 같은 뭐 AI, 컴퍼니 K 이런 종목들은 AI 관련주로, 그다음에 4차 산업 관련주로다가 교육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말씀드렸죠. 누적 수익이 아니라 63.86%. 딱 이거 그 톡방 교육 받으신 분 인증 기준으로다가 제가 수익률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1월 25일 날짜도 아까 말씀드린 날짜에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늦게 파시거나 혹은 조금 매수 단가를 높게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소 50%대 수익 실현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풍국주정. 뭐 풍국주정 AI 관련주들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풍국주정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주정 말 그대로 술, 알코올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교육드렸던 이유가 19일 날 보시게 되시면은 이게 알코올 이제 제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코올 외에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간혹 가다가 엮이는 종목입니다. 뭐 풍국주정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유니크라든가 일부 수소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해드렸고요. 1월 19일에 교육해드려서 26일 설 세고 나면은 실제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해당 기간 동안 매수해서 바로 22.13% 수익이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면요. 일단 역시 이제 그 원전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풍국주정 이렇게 매수 사인이 정확하게 나갔고요. 13,000원대에 매수했죠. 그러면은 보시게 되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점이 12,350원, 13,000원이면 요 근처거든요. 여기에서 추천을 드려서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횡보했지만 바로 이제 급등 나오면서 이제 22.13%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풍국주정 이렇게 인증들도 노란톡방 선배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한 번에 무조건 20%까지 기다렸다. 아까 솔트룩스 역시도 바로 뭐 60%, 50%한 번에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는 당연히 필수겠죠.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왜냐하면은 종목마다 저항대와 그다음에 지지선이 있는 만큼 저항대 돌파를 못하게 되면 다시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분할 매도는 필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국주정 뭐 20%, 21% 이렇게 실질적인 인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분할 매도 했다라는 부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이제 신스틸입니다. 교육일자는 1월 10일 방송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기 저점에서 고점 10,000원 이상을 찍었었거든요.
얼마였지? 1020원인가 아무튼 10,000원을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31% 이상 가능했던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벨로프 역시도 3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었고요. 1월 11일 15,300원 이하에서 사인이 나갔었고, 여기 중요한 거는 2,000원 근처에서 전량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매수가 1,530원이죠. 그다음에 매도가, 목표가가 2,000원 근처입니다. 잘 보시면 이 최저가 얼마죠? 네, 1,495원이거든요.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495원이 최저가. 근데 얼마 이하에서 샀다고요? 네, 1,530원 이하. 그러면은 거의 최저점에서 당일 최저점에서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시간도 이제 일자와 시간 9시 31분 나와 있는데, 네, 오전에 장 시작하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다지고, 그 다음에 상승 나온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딱 일주일이거든요. 영업일수로, 그죠? 그럼 5일 만에, 딱 일주일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고점 얼마? 2,060원이거든요. 그럼 목표가 2,000원이잖아요. 정확하게 최고점을 찍고, 이 일봉으로 보게 되면 벨로프가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는 조정받고 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제 저항대에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벨로프 20.19% 며칠 18일 날 매도가 됐죠. 다 18일 29%, 29점 몇 프로. 뭐 물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드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목표가와 이걸 다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갑자기 이제 밥 먹다가 매도 사인 나오면 이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매수를 하더라도 뭐 조금 늦게 보시는 분, 조금 빨리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29%, 아까는 30%가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아쉽게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리질 못했는데, 뭐 이거는 어차피 필명이니까 핀텔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최고예요.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까 전에 인증해 주신 분이고요. 역시 핀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갖다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앞전에 방송에서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역시도 상승률 20%가 넘었죠.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저와 이제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보이시죠? 뭐 6만 원, 20만 원, 30만 원, 70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뭐 90만 원, 16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실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내전으로 인해서 내전이란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유가 급등했을 때 레버리지로 오히려 상승을 보였다. 원유가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다가 진행이 됐잖아요. 국내 증시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손실 못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런 레버리지 혹은 ETN, ETF 아니면은 뭐 대주 종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승을,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하락할 때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을 때는 반대로 인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역으로 베팅도 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야지만 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에다가 베팅을 했지만 원유가 하락을 하고
국내 증시가 반대네요. 원유가 급등을 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수익률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00%도 넘고 어떤 분들은 80%대. 왜냐하면 매도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계속해서 반을 팔았는데도 분할 매도 저희 계속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할 매도는 항상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제 습관화돼서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도 이제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다 보니까 반을 팔았는데 오히려 그 수익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나서 이렇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주신 분이고요. 동국 SNC 같은 경우 풍력 발전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이제 앞에서 히든 종목으로 지앤원 에너지를 드렸었잖아요. 예, 교육도 해드렸고, 근데 동국 SNC 그다음에 동국산업 이런 종목들 역시도 다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해당 종목들 그때도 이렇게 수익이 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됐죠. 날짜가 2021년도고요. 다만 이제 수익률 자체가 100%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요분 아까 전에 인증에서도 보셨죠? 네, 벌써 저랑 몇 년째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라던가 동국산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은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임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더 이제 큰 수익들 가져갔는데 포스코엠텍 역시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히림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건축 설계 관련된 회사거든요. 네, 건축 설계 관련된 회사인데 인천공항이라던가 그런 이제 국내 굵직굵직한 이제 시설물들을 설계했던 건축 관련주 혹은 설계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 움직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하고 진입하셔야겠지만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40%대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는 528%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종목들은 보통은 저점에서 혹은 저점 이제 시작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그리면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서 매수를 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요만큼을 먹을 거라고 샀다가 수익권에서 매도 안 하면은 다시 흘러내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막 상승 추세로 진입되는 이 타임이나 이 타이밍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이 가능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 나는 조금 더 먹을 거야. 조금 더 빨리 먹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더 먹는 게 좋냐, 조금 빨리 먹는 게 좋냐. 물론 취향마다 다르시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먹는 것보다는 조금 크게 먹고 안전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최근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솔트룩스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크게 수익 나는 종목들 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드렸던 종목들
최소한 보면은 여기서 뭐 10% 이하짜리 이거 요 정도잖아요. 그리고 크게 30% 이상으로 낮던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최소 평균 10% 이상이다. 근데 단기 단타를 해가지고 조금 빨리 먹는 건 좋은데 얼마나 수익이 날 것 같으세요? 보통 10% 수익 나면은 정말 잘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한 2%에서 3% 혹은 뭐 많이 혹은 5% 이게 평균적이거든요. 이걸 먹겠다고 그 높은 위치의 종목들을 갖다가 재매수하고 매수하고 하다 결론은 물려가지고 손실폭이 50% 넘어가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본인 계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이게 왜 그러느냐?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내기 위해서 단기 단타 하다가 손절 타이밍을 계속 놓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5%, 10% 이하짜리 종목 한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10% 이상입니다. 또한 역시도 20% 이상 종목들이 벌써 3개나 되고요. 이게 뭐 되게 오래된 종목들이면은 말씀 안 드리는데 보면은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방송 스케줄 따라서 다르긴 했겠지만 이 종목들은 다 1월 최근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시작일이 이제 1월 11일입니다. 그죠? 뭐 그 앞에 걸 잘라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거를 뭐 표기를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란 톡방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입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다 공개를 하고요.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 크게 수익 날 종목들 한번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100%의 적중률을 기록했던 히든 종목, 이번 히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솔직히 이 종목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통신 혹은 자율주행 등에 같이 뭐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흐름이 앞에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빠르진 않았잖아요. 5%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 뭐 10% 이상 종목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네이버가 아직까지 뭐 큰 수익을 봤다, 수익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거짓말인 거고요. 다만 이 종목도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총이 1조 원 이상의 대형주인 만큼 좀 움직임이 조금은 느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계속적인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추세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왜 이 종목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등 흐름이었다가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소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전에 이렇게 조금씩 나와줄 때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다.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당연히 많은 종목들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본인이 앞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돌파가 진행이 되는 종목인데 이런 걸 갖다 말을 하다가 왜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을 말을 하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만큼 누구나 알만한 뭐 통신주이자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기업 가치라던가 성장성, 뭐 그다음에 뭐 재무라던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의 고점 같은 경우는 10만 원도 훌쩍 넘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4만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한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라던가 다 따져봐서도 현재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저평가주이고 뭐 대형주인데 그러면 엄청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의 위치를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 차트를 조금 길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제가 좀 짧게 잘라왔기 때문에 좀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해당 저점 자체가 길게 이어보면 전 저점과 거의 맞닿아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또한 21선 위에서 21선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추세가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무조건 많이 나와야 좋은 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거는 당연히 좀 더 빠르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은 그렇게 진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만약에 천정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게 천정권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무조건 많아야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무조건 너무 적어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현재의 위치, 그 다음에 기업적 가치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가를 그렇게까지 높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종목으로다가 뭐 당장 1, 2년 있다가 한 10%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다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잘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 뭐 한 1, 2년 이상 보유했는데 마이너스인 구간의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이면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지수 바닥권, 지수란다. 해당 종목의 바닥권이고 언제든지 여기에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등락폭이 많을 때는 20%까지도 등락이 나왔던 과거에 이제 경험이, 그러니까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 가지 쉽게 얘기를 들면 어떤 종목이든 패턴이랑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다가 꼬꾸라지는 종목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종목은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면 강하게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종목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대형주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 뭐 혹은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총이 크고 다만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통은 추세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떨어졌다 급등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대형주들은 이런 특성이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급등락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소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또한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다음 종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미 노란톡방에서 뭐 자세히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추천이 한번 나갔던 종목이고 교육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뭐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매 관련주입니다. 네, 경매 관련주이고 이 경매가 왜 중요하냐? 지금 경매가 코인 혹은 이런 쉽게 설명하면 미술품이 있잖아요. 근데 미술품이 뭐 어떤 거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더 비싼 거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코인이란다. 미술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술품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살 수가 있도록 요번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경쟁사도 그렇고 이 해당 회사 그다음에 코인 관련주들도 일부는 상승이 나왔었고 추세 역시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중요한 거는 해당 종목이 뭘 했었느냐? 무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면서 앞에서 엄청난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대1의 무상증자도 있고 뭐 1대 0.5 뭐 이런 무상증자도 있었는데 앞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 1대 다수의 무상증자, 뭐 1대 10 무상증자, 1대 8 무상증자 이렇게 한 주를 들고 있으면 더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무상증자로 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됐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따라가려던 이런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됐다. 이 기간이 이미 1년 이상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하락폭 역시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상장 죄송해요. 제가 종목명을 말할 뻔했는데 일단 이 종목의 상장 일자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상장을 한 이제 신규 상장주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장 이후로 무증을 하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렸던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워낙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서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뭐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관 혹은 뭐 다른 외국인 등등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주를 갖고 그 다음부터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부터 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까요? 당연히 수익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소폭 반등 흐름 보였다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최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흘러내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린 미술품을 코인 등으로 분할로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면서 관련주로 거래 대금 포함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럼 저희는 언제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고 진행을 했느냐? 해당 종목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꼬리가 달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가 꼬리가 달리면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던 단기적으로 봤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운 수익 도달했다라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고점을 아래로다가 이탈을 하지 않고 꼬리가 달렸음에도 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잘 지지받으면서 재차 반등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심지어 5일선을 깨지도 않았거든요. 이러면은 다시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6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솔트록스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 한번 돌려봐야 되나요? 잠시만요. 스틸 제일 앞쪽에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일봉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5일선을 빼고 그냥 깔끔하게 비워둔 상태인데 5일선을 갖다가 계속해서 타고 여기에서 한번 일시적으로 눌림이 나왔지만 왜 매도 사인이 안 나갔느냐라고 한다면은 5일선을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5일선을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추세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타고 상승하는 종목, 60일선 혹은 120일선을 타는 종목, 보통은 60일, 21선까지 많이 보겠지만 보통 21선을 제일 많이 타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60일선 많이 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크게 급등, 보통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10배 이상도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역시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제가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5일선을 정확히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일시적으로 눌리는 솔트록스 때도 일시적으로 눌리는 위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종목 역시도 일시적으로 눌리는 모습이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무상증자를 받은 물량 자체가 수익이 나려고 한다면 한참은 좀 더 남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무상증자 받는다고 해서 받기 전에야 올라가지만 받은 다음에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실리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물론 앞에서 이틀은 어느 정도 눌리면서 거래 대금이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6,000원 근처에서 잘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바로 다음 날 너무 이렇게 뛴다라고 하면은 한번 다시 잘 보고 매수 진입을 하셔야겠지만 여기서 많이 눌렸는데 6,000원 근처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앞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갭으로 하는 부분, 갭으로 하락했던 부분, 이게 결론은 6,000원 근처거든요.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이런 종목 몇 번 드렸었고 몇 번 교육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보통 30%가 넘어갔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벌써 이미 한 20% 이상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지 잘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꺾인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꺾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힌트 너무 많이 드렸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미술품 경매 관련된 종목이다.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뭐 힌트 드린다고 해서 난 모를 수도 있고 또 앞에 있는 히든 종목 1번 나는 우량주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종목을 뭐 문의하셔도 되는데 다만 해당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또 이렇게 앞에서처럼 큰 수익들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나도 이런 종목 한번 받고 싶다 한번 교육받고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노란톡방 입장에서 무조건 나 이거 주세요. 그거는 그때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도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들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